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3장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36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길 바라고 3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7페이지. 오늘의 학습 목표. 전기장을 정의하고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벡터도로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전하는 전기적인 힘을 갖고 있다. 전하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주위에 다른 전하가 놓여 있을 때, 즉 전하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Q1이라고 합시다. 주위에 다른 전하가 놓여 있을 때 다른 전하가 또 얘를 Q2라고 합시다.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아보자 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쿨롱의 법칙으로 구했었습니다. 부터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 페이지로 내려가서 전기장의 정의. 전기장은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패러데이가 처음 소개한 물리량으로 전장 또는 전개라고도 한다. 전기장은 전장 또는 전개라고도 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가면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장, 전장, 전개가 같은 거였는지 또는 다른 거였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는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은 보통 기호 2로 표시하며 기호는 2를 사용한다. 기호는 2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호 2로 표기하며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양이다. 즉 벡터라는 거는 방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뿐 아니라 방향까지 갖고 있는 게 벡터입니다. 정전기에서는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을 전기장이라고 정의한다.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여기서 단위 전하라는 거는 뭐냐? 단위라는 게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위 전하는 1쿨롱의 전하를 말하는 거예요. 1쿨롱의 전하. 단위 전하는 1쿨롱의 전하를 말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양 전하에서 나가서 전하로 들어오며 이것이 곧 힘의 방향이기도 하다. 전기장의 크기는 전하의 크기에 대한 전기력이라고 정의한다. 오른쪽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전기를 띤 전하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 주위의 공간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 전기장 안에 놓인 물체는 전기력을 받게 된다. 즉 전하가 있으면은 이 전하가 발생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물체는 전기력을 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성질. 패러데이는 전기장을 시각화하기 위해 전기력선을 제안했다. 시각화하기 위해, 눈을 보기 위해서. 전기장 속에 양전하를 놓으면 양전하는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때 양전하가 받은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가상의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가상의 선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 양전하가 있을 때 양전하를 두면 어떻게 됐어요? 양전하는 밀려나겠죠. 그럼 밀려나면 이렇게 밀려날 거예요. 이쪽에 두면 이렇게 밀려날 테고 이쪽에 두면 이렇게 밀려날 테고 그리고 음전하를 두면은
반대로 땡겨오는 모양으로 가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기해 둘 게 하나가 있는데 전속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 여기다 요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전속. 전속이라고 해서 필기를 해 주세요. 전기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가상의 선. 매질에 관계없이 플러스 Q 쿨롱의 전하에서 Q 쿨롱의 전속이 나온다. 네. 얘도 어떤가요? 가상의 선이죠. 가상의 선, 가상의 선. 즉, 지금 가상의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전속이라는 게 있고,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가상의 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속이라는 게 있다,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 건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 Q 나누기 입실론이에요. 즉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매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전속이란 거는, 전속의 개수는 Q예요. Q. 즉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차이점 잘 기억해 두세요. 전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전속은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양전하는 나가는 거고 음전하는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교차하지 않죠. 네, 교차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이러한 전기력선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향한다.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전기력선이 촘촘한 곳은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다. 전기력선은 중간에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전기력선과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교차로도 알죠? 네,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력선은 그림 1-21A와 같이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속에 단위 양전하를 놓으면 단위 전하는 양전하로부터 청력을 받아 밀려난다. 따라서 전기력선은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그린다. 이거 아까 했던 설명이죠. 지금 양전하가 있을 때는 여기에 양전하를 두면은 당연히 서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음전하가 있을 때 여기 양전하를 두면은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땡겨 오는 모양이 나오죠. 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색이, 전하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의 크기를 전기력이라고 하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전기장 속에서 단위 점전하, 아까 나왔죠? 단위 점전하,
받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단위 점전화, 그냥 단위 전화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전화가 이렇게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위 점전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에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이 단위 전하가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라는 말이죠.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전하가 놓았을 때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즉 전개의 세기라고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에서 이 Q2 부분을 1쿨롱이라고 본 겁니다. 즉 1쿨롱의 전하가 Q1에 의해서 받는 힘, 그것을 전개라고 하죠. 이때 단위는 뉴턴이었죠. 단위는 뉴턴이었는데 단위는 뉴턴이었죠. 근데 전개의 세기는 단위가 이건 똑같은데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1만 작용하는 거죠. 얘는 페러 미터입니다. 단위가. 그럼 이 두 개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Q2가 1쿨롱이라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F에다가 Q2를 나눠주면은 그게 2가 되는 거죠. 또 2에다가 Q2를 곱해주면은 이게 F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식들을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림 1-22와 같이 전기장의 세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양으로서 그 크기는 전기장을 형성하는 전하의 세기에 비례하며 방향은 양전하의 경우 밀어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음전하의 경우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유전율 입실론 제로인 진공 내에서 진공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였죠. 전하 Q쿨롱으로부터 거리 R미터인 점 P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플러스 Q쿨롱이 있을 때 거리 R만큼 떨어진 P 지점에서 1쿨롱이 받는 힘이 전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똑같은 문제인데 음전하죠. 그러니까 얘는 땡기는 힘, 얘는 미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도 같이 받고 선생님이 해준 설명 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 문제를 같이 보죠. 예제를. 진공 중에 그러면은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죠. 6나노쿨롱의 양전하가 놓여질 때, 즉 전하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죠. 거리가 0.3m, R은 0.3m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보자. 전기장의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라고 했고, 진공 중이니까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죠.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Q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거리가 0.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이 부분 몇 나오나요? 이 부분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죠. 이 부분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마이너스 7승. 그러면은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9승 하면은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 2승이 나오죠. 그러면은 6 곱하기 10의 2승이 돼서 600 볼트 퍼 미터가 됩니다. 600 볼트 퍼 미터가 된다. 네. 다 이해 가나요?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갖는 벡터양이므로 그림 1-23과 같이 전하 플러스 Q1이 위치한 점 A와 전하 마이너스 2쿨롱이 위치한 점 B에서 같은 거리를 두고 있는 점 C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벡터 합성법으로 구해야 한다. 먼저 즉 이 말은 이 Q1도 있고 Q2도 있는데 당연히 전하가 두 개니까 이 두 개의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다 받겠죠. 이 C 지점에 있는 1쿨롱의 단위 전하가.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Q1에 의해서 점 C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를 E1이라고 하고 얘에 의해서 받는 전기장의 세기를 E2라고 하죠. 당연히 청력이 발생하고 전하 Q2에 의해서 점 C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를 E2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얘에 의해서 받는 것을 E2라고 했습니다. 점 C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 E1과 E2를 벡터 합으로 한 E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은.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이런 방향이 있고 E1은 이쪽 방향, E2는 이쪽 방향이죠. 즉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죠?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럼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안 돼요. 벡터적으로 합성을 해야 됩니다. 벡터적으로 합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벡터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벡터를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E1 플러스 E2다. 이 문제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은 E1을 이렇게 갔죠. 그럼 E2는 아래로 향한 힘이잖아요. 그럼 E1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점에서 끝나는 점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얘가 최종 합이 되는 거예요. 얘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벡터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숫자로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벡터를 좀 더 배우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나중에 풀어도 충분히 되는 문제고 현재는 이 말뜻만 이해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